채권이 누락되면 개인회생, 파산을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되시는 점들 너댓 가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채권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빚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그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거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36개월 아니면 뭐 60개월 이렇게 갚아 나간단 말이죠. 다 갚은 다음에 뭐예요? 면책 신청을 한단 말이죠. 나는 빚 이제 끝!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돈 갚아 라고 나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거의 100% 채권이 누락된 경우란 말이에요. 왜 채권 누락이 생기는지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들 말씀드리고, 회생 파산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산에서 누락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회생에서 누락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채권 누락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보증채권들, 상거래 채권들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채 뭐 이런 것들도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때 말씀드린 한국신용정보원이라든가 웰컴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이런 것들 확인하신 다음에 보증채권자가 있는 것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쓰는 햇살론,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보증서 발급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누락 안 되게 계속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이 양도 양수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채권 누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회생 절차나 아니면 면책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양수도 한번 확인하시고,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 사인을 해가지고 연대보증 채무가 나한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소송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걸린 소송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든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가셔서 나에게 진행됐거나 아니면 이미 완료된 사건들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법원에 가셔가지고 나에게 있었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민사사건들 꼭 알려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대리인 사무실마다 사채를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채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 목록을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 누락됐을 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처리하는 방법이 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 목록에 한해서 효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한테도 일단은 면책의 효력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락을 시켰으면 누락된 채권자한테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게 면책 확인의 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에 나갔다라면 면책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 이해소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락된 채권이 옛날에 있었던 상거래 채권인데 이 상거래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됐다거나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거나 나 몰래, 그런 경우에는 추환항소를 제기해서 이 이전에 있는 재판으로 돌아가서 내가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게 더 간단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유리한지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면책의 효력을 미치게 해주는 그런 소송에서는 이런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채무자한테 좀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채무자가 미치지 않고서 이걸 일부러 뺄 일은 없잖아요. 승패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말씀드리고, 회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 미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은 그 기간이 뭐 3에서 5년 정도 지나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채권자가 멍하니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땡큐죠. 그 다음에 인가나기 전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됐다.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개시 이후 인가 전에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변제 금액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가 이후에 채권 누락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변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진행되는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게 유리할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변제금도 많이 냈고 인가 이후에 내 급여도 올랐고 해서 재신청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 대리인 사무실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 채권을 별도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인가난 이후에 폐지를 시킨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갚았던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면 어쩔 수 없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뭐 한 1, 200, 몇백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의 도움으로 채권자랑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 변제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분할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가된 회생 계획은 끝까지 끌고 가고 다시 이 채권자 협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면책 이후에 다시 날라왔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채권자 누락이 뭔지,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회생과 파산에서 어떻게 처리가 다른지, 그 다음에 파산에 있어서 면책 확인해서 청구 이의해서, 그 다음에 추환항소 요거 말씀드렸고요. 회생 같은 경우는 개시 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가 전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가 이후, 면책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드렸고,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게 최고죠.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인 사무실이랑 꼭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채무자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통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채권 누락하지 마세요. 여러 번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